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퇴 이후에 우리가 여행을 떠나고 여행을 즐기는 것에 대한 어떤 계기와 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여행을 해왔던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자유여행가로서의 여행 계획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하면은 즐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특히 자유여행을 한다는 거는 많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에게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개념적인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자유여행을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패키지 여행이 편할 때도 많죠.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주고 또 누군가가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또 값싼 요금으로 여러 곳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여행은 자유가 없으면 여행의 그 효과가 많이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여행을 저는 즐기고 있고요. 그것들을 제가 전부 계획을 해서 직접 나와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구성을 해서 다녀오기도 합니다. 자,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행의 최종 목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여행을 한번 끝으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여행을 특히 간다 그러면은 최종 목표는 다시 내가 안전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그 안에서 여행에서 즐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계획을 수립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계획 없이 배낭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특히 저희들이 시니어 파트다 보니까 여행을 가서 어떤 비상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을 닥치면은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릅니다. 또 해외에서는 누가 도와줄 사람도 마땅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위험 요소를 없애서 내가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여행을 즐기시려면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행 가서 계획대로 하는 거는 재미가 없죠. 계획을 통해서 많은 걸 한번 다 이렇게 훑어보고 여행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함으로써 즐거움을 찾는 게 또 여행의 묘미인데요.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거는 가서 여정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가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다시 찾아서 내가 여행을 즐기는 거는 시간적으로도 낭비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는 자유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안전한 계획을 잘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폰의 여행 앱들을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하고 나름대로 제가 터득을 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전체적으로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여행 앱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는 여행 계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비게이션, 지도, 항공권 및 숙소, 렌터카, 교통, 또 여러분이 해외에 가면은 외국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통번역 앱들, 그다음에 환전, 날씨, 일정 정리, 가이드 투어 티켓팅 하는 거, 또 메일, SNS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이 중에서 습득을 해서 조금씩 배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숙련을 시키면은 얼마든지 해외여행에서도 여러분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폰에 해외여행하는 이렇게 그룹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하나하나 둘씩 이렇게 모아서 그룹핑을 해놓으면 여행지에 가서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이러한 앱들을 참고하셔서 하나 둘씩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여러분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그럽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유여행을 어떻게 이 나이에 갈 수 있느냐, 난 참 두렵다 하는데 자유여행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유로운 여행을 한번 즐기고 싶고 나만의 여행을 한번 플랜해서 떠나고 싶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누구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해낼 수 있고요. 그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계획도 중요하지만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용기를 내서 당장 떠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한 달, 두 달 이렇게 떠나는 장기 여행은 불가할지 몰라도 뭐 나중에는 하시면 되죠. 당장에는 한 뭐 4, 5일 또 일주일 정도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쉽게 그 문화가 통하는 곳 또 그러면서 거리도 멀지 않고 뭐 기본적인 서바이벌 잉글리시만 가지고도 여행이 가능한 곳 예를 들면 뭐 일본이나 싱가폴,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가깝고 다녀올 수 있는 또 홍콩 이런 곳은 여러분이 가서도 얼마든지 적응하고 자유여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계획해서 한번 떠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여행에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러 가지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랑 그곳에 머무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여행 가가지고 다투거나 싸우고 아니면 이 생각이 맞지 않아서 정말 절친한 40년 지기가 같이 여행 가서 다시 안 보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거는 참 위험하죠. 그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랑 그곳에 가느냐 하는 부분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목적지를 찍는 관광지의 목표지를 하나 둘 찍고 다니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여행지에 가서 여정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지를 하나 놓치더라도 같이 간 그 동행자와 같이 어떤 그 여행을 함께 나누는 서로 그래서 마음을 다독이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 이런 계기로 삼으려면 여행보다는 여정을 택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그러한 마음으로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능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물론 여행이라는 건 꼭 정해진 사람과 갈 수는 없는 거지만 가능하면 삶의 가치관이 닮은 동행자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친구들도 있고 가치관이 다 다를 수 있고요. 행복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유의 행복을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멋진 집, 멋진 자동차, 또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멋진 백, 명품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분이 있고요. 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소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뭐냐면은 체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행복의 길이 두 가지거든요. 소유냐 체험이냐 꼭 두 개를 분리해서 뭐 어느 것이 더 뭐하다 보다는 소유도 중요하지만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무게중심이 소유보다는 경험 쪽에 또 체험 쪽에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즐기고요. 돈이 모아지면은 나에게 필요한 소유물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여행을 떠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손으로 뭐 사서 입는 옷도 사실 드물고요. 자동차도 지금 12년째 타는 차를 계속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소유 쪽보다는 경험에 저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우선 여러분이 동행자를 고를 때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한 동행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면은 여행을 저는 선물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선물한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나를 위해서 선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그 나의 환갑 기념이나 배우자의 환갑 때 그 어떤 여행을 계획해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70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70세 됐을 때 내가 무슨 선물을 나한테 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지도에 나오는 미국 본토에 있는 국립공원 51개를 모두 자동차로 로드트립을 하는 일주 여행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중간에는 뭐 여행을 다녀올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올해 사실 제가 봄, 여름 거쳐서 다녀왔는데요. 사실 이제 51개를 도는 코스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진에 쭉 지금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데요.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70세 되기 전에 나의 이 70 언더 70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겠노라 하고 일단 계획은 세웠고요. 올해는 이제 그 중에서도 반 정도 서부 지역 사실 미국의 그 국립공원은 서부 지역이 아주 핵심 포인트고 하이라이트가 다 몰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70 되기 전까지 우선 미국 서부에 있는 국립공원을 다 둘러봐야 되겠다 해서 지난 5월에
떠나서 8월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서 미국의 서부 11개 주에 있는 25개 국립공원을 일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70이 되기 전에 내 인생 또 내 삶에 대한 위로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고함에 대한 애씀에 대한 어떤 안아주기 여행하고도 연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행을 선물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계획을 해서 가까운 동행자 아니면 배우자 친구들과 이렇게 떠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여행을 하는 데는 많은 그 짐도 필요 없고요. 또 마음에 많은 짐을 가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면은 갈 수 있는 여건보다도 가지 못하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 시니어가 되다 보면은 자녀도 있고 또 손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의 결혼식, 아니면 자녀의 뭐 출산, 또 그 외에 뭐 취업, 또 손자의 또 뭐 학교 등교, 뭐 또 손자를 되게 케어해 줘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고 또 자기 건강도 만만치 않거든요. 자기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몸이 하나 둘씩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갈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행을 못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감하게 여행을 가려면은 가방에 짐을 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자의 가방이 가벼울수록 더 많은 것을 담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털어내지 않으면 여행 가서 여행지에서 털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거나 무거운 짐이 닥쳐올 때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짊어지고 해외로 떠납니다. 해외로 떠나서 새로운 여행지에서 내 짐을 덜어내는 내 삶의 어떤 무게를 덜어주는 이러한 여행을 하거든요. 그럼 다녀오면 말끔히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또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저희 세대가 되면은 손자, 손녀를 보느라고 꼼짝을 못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그 일을 할 건 아니잖아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자녀들에게 좀 어떤 부탁을 해서 어느 일정 기간을 빼서 여행의 짐을 덜고 다시 새로운 에너지로 손자, 손녀를 돌본다면 아마 손자, 손녀들도 훨씬 더 즐거워하고 반가워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가방을 이 짐 뿌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덜는 그러한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자유여행 가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떤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을 동행자로 해서 여행을 떠나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언젠가 여러분을 어디에선가, 그래서 저는 see you again이 아니라 see you there, 어딘가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당장 떠나시기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꿈꾸는 여행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